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지난 라운드에서 라스팔마스를 잡고 7위로 올라섰다. 패배는 없었지만 4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주춤했는데 흐름을 반등할 승리를 따냈다. 라울 데토마스의 골이 없는 걸 제외하면 팀이 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리단과 르젠, 에스피노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있고 베베와 카메요 등이 벤치 크랙을 맡아 후반 골도 책임지고 있다. 소시에다는 리그에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아틀레티코 원정을 제외하면 모두 승리했다. 또 주중에는 난적 벤피카를 만나 원정 승리를 따내며 챔스에서도 순항 중이다. 페르난데스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았고 웨야사발과 브라이스 멘데스, 후보의 지원 사격도 확실하다. 접전을 보고 있다. 라요는 중앙 미드필더인 발렌틴이 리그 징계로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없다. 그러나 파테 시스와 포레즈 등 발렌틴의 공백을 메울 중앙 조합이 있다. 또 멘데즈와 쿠보의 측면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 에스피노와 발리오 등이 오버래핑 횟수를 줄이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두 팀이 쉽게 승부를 내기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맨유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감독과 주축 선수의 알력 다툼을 비롯해 주전 윙어의 가정폭력 혐의, 끝나지 않은 부상 이슈 등으로 인해 고전했다. 그러나 주중 챔스 승리를 비롯해 3연승에 성공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팀에서 계륵 평가를 받던 해리 맥과이어가 선발 수비수로 나서 충분히 역할을 했기에 수비가 안정감을 찾았고 맥토미니와 암라바 등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진의 경기력도 올라왔다. 이 경기에는 카세미루도 출전 가능하다. 맨시티는 리그에서 울버햄튼과 아스날 원정에서 연패하며 주춤했다. 최근 사우디 이적설이 돌고 있는 데브라이너의 공백 속에 중원 경기력 저하가 있었고 로드리의 징계 공백도 있었다. 그러나 로드리가 돌아온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을 잡았고 주중 원정에서도 챔스 승리를 따내며 강팀다운 경기력을 회복했다. 이 경기에 센터백 아칸지가 빠지긴 하지만 디아스와 존 스톤스 조합이 가동될 수 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데브라이너의 이탈과 필립스의 경기력 저하가 있는 중앙이 아쉽긴 하지만 돌아온 로드리와 함께 누네스, 실바가 맨유의 중원 공세를 저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중앙 수비력 기복이 큰 홈팀 상대로 홀란드가 경기 내내 침투로 기회를 만들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네이메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리그 9경기에서 승점 25점을 따내며 호벤과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 헤라클레스 상대로 무승부가 한 차례 있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페에노르트의 히메네스와 치열한 득점왕 경쟁 중인 파블리디스가 13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론과 오드가르트 등의 지원도 좋다. 주중 경기에서 빌라에 패한 충격이 있긴 하지만 리그에서는 순항 중이다. 네이메어는 알메러시티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며 3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비테스와 헤렌벤, 알메러시티로 이어지는 비교적 수월한 리그 일정이었는데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알크마르 상대로는 텐백을 가동하며 나설 가능성을 봐야 한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본다. 금요일 새벽 에스턴 빌라에 패하며 주춤하긴 했지만 홈 연전 일정이기에 피로도는 크지 않다. 또 상대인 네이메어는 주전 풀백인 반 루이가 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에 측면 수비가 불안할 수 있다. 마이론과 라도가 빠른 발을 앞세워 상대 측면을 허물 수 있고 파블리디스가 해결할 알크마르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스타드렌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는 지난 라운드에서 로리앙에 패했다. 블라스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고전했다. 그래도 주중 원정 경기에서 난적 파나시나이코스를 제압하며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구이리와 칼리무엔도 등 공격수들이 모두 골맛을 보고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와 연승을 노린다. 부상자가 거의 없는 것도 팀에는 큰 힘이다. 스트라스부르는 파리에 패하며 3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개막 이후 초반 흐름이 좋았는데 파리와 랑스 등 지난 시즌 12위 팀을 만나 패한 게 아쉬웠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승점을 따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에 나설 모티바 정도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내내 승리를 본다. 부진하던 스트라이커 칼리무엔도가 유로파 리그에서 골을 넣으며 살아날 기미를 보였기에 이번 홈경기에서도 활약을 기대할 만하다. 또 상대팀은 페린과 냠시 등 중앙 수비가 최근 흔들리기에 원정에서 공세를 막아내는 데 고전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개막 이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 시즌 팀과 함께 했던 무사 디아비를 비롯해 여러 선수가 팀을 떠났지만 새로 합류한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를 비롯해 그리말도 자카 등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며 팀을 선두로 이끌고 있다. 주중 유로파에서도 4명의 선수가 골맛을 보는 등 5골을 터뜨리며 승리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주중 원정 경기에서 바츠카를 잡고 유로파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전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이태리 국대 윙어인 그리포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꾸준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강팀 상대 승점을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프라이부르크는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와 미넨 등 강팀 상대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레버쿠젠 상대로 원정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특히 페플러와 에게슈타인 등 중원의 경기 장악력이 떨어졌기에 자카와 팔라시오스를 앞세울 홈팀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렵다. 보니페이스와 호프만, 비르츠의 삼각편대의 존재도 든든한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